자, 76세의 스님이 병원에 호흡곤란으로 실려옵니다.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로 실려와요. 이제 뇌 CT 촬영도 해보고 병원에서 온갖 증상을 다 확인해봤는데 뭐 혈압이라는 지금 다 정상이에요. 근데 호흡만 떨어져 있어요. 아니 왜 이러지? 라고 하다 일단 인공호흡을 시키죠. 시간 지나니까 이 스님이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등에 어떤 파스, 공식 용어는 패치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진통제 패치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 평소에 신경통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자, 또 하나의 사건. 53세 여자 환자가 저산소증을 보여가지고 병원에 실려와요. 거의 사망 상태였어요. 근데 어쨌든 살려냈어요. 살려내가지고 경위를 알아보니까 자기 동생이 자기한테 좋은 패치를, 파스를 10장을 줬다는 거예요. 또 그 패치네. 네, 패치네. 자, 이 두 환자가 공통적으로 썼던 패치가 무엇일까요? 뭘까 대체? 자, 그 정체를 공개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좀 봤으면 합니다. 잠깐만 뭐야? 영화요? 잠깐 이건 좀비 영화 같은데? 영화 같다 진짜. 원래 낮술하면은 저 정도. 근데 술에 취한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저거는. 이 거리는 좀비랜드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입니다. 미국이군요.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복용하고 그 마약 때문에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끔찍해. 경찰도 단속을 못 한다고 해요. 왜요?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단속이라든지 어떤 재활 같은 게 거의 불가능할 상태에 이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 거리에서 굉장히 많은 마약들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이 바로 좀비 마약이라고 이제 별명이 붙어 있는 펜타닐이에요. 펜타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례, 병원 스님, 76세 스님, 53세 여자 환자들 전부 다 펜타닐 패치를 붙여서 그렇게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이 스님이 어떻게 이 패치를 붙였는가를 봤더니만 그런 거예요. 평소에 신경통이 좀 있었거든요. 어깨 쪽에.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지인이 암 환자예요. 암 환자인 지인이 제가 쓰는 파스가 진짜 좋다. 이거 한번 써보라라고 권해준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의도로 권해줬습니다. 근데 그 스님은 아무 생각 없이 파스니까 한 2장 정도 붙인 거예요. 그러고서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네, 펜타닐 파스. 작아요. 펜타닐 말이 그거 피부로. 맞습니다. 네, 피부로 바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램 앞에서 있는 게 엄청 작은 마이크로그램이요. 마이크로그램. 굉장히 적은 양, 마이크로그램을 조절합니다. 이 파스 같은 경우에는 붙이면 14시간 정도 있다 효과가 나타나요. 한번 붙이고 나면은 3일간은 효과가 지속이 되고요. 3일 동안? 3일 동안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하나 붙이기만 하면 끝이에요, 3일간. 뭐 알약 먹을 필요도 없고 주사기 꽂고 있을 필요도 없고 네. 너무 편한 거죠. 하지만 부작용도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있죠. 펜타닐은 효과가 몰핀 한 100배 정도 돼요. 100배요? 그럼 부작용도 또 100배. 부작용도 100배예요. 너무 위험하다. 자, 펜타닐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펜타닐에 중독이 되면은 일단 뭐 구역질도 나타나고 호흡 억제, 그리고 다른 마약들에 비해서 근육 경직도 심해져요. 근육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비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비처럼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기분은 잠깐 좋아집니다. 잠깐 좋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내성생돼서 다시 안 좋아져요. 그래서 더 많은 양을 복용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호흡마비가 와가지고 죽을 수도 있죠. 진짜 너무 소름 돋는다. 치사량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타이레놀 1일 권장량이 하루 8알 이상 먹지 말라, 8알까지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펜타닐은 얼마 정도 될까요? 아까 모르핀의 100배라 그러셨으니까. 타이레놀이 4000mg. 네. 100배라면 아까 말했던 것은 400g? 40? 아니야, 근데 그거면은 선생님 문제 안 냈겠죠? 맞아. 100에서 저는 타협 보겠습니다. 100mg 한번 수줍게. 너무 그냥 막 짚으신 것 같아요. 네. 50mg? 펜타닐 치사량이 2mg이에요.
미리그램? 네, 2mg은 재기도 힘들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은 제 아들이 7살이거든요. 아들이 어느 날 잠에서 깼어요, 아침에. 제가 딱 봤을 때 애 눈에 눈곱이 좀 껴있네요. 2mg 정도 되겠다. 그럼 네, 진짜 말 그대로 네, 진짜 눈곱이에요. 저 뭐죠? 잠깐만. 이 정도라고요? 네, 저게 연필심인 거죠? 네. 저 진짜 눈꽃만큼인 것 같은데? 저 후 불면 바로 날라가는. 그러니까 재기도 힘들 정도의 양으로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펜타닐 처음 만들었을 때는 주사제로 개발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주사제 말고 좀 다른 형태도 나와요. 굉장히 미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다가 캔디 형태로도 만들어요. 캔디? 우와. 네, 이게 초기에 나왔던 펜타닐 캔디고요. 통증 심한 환자라든지 수술 환자라든지 통풍만 제왕절개 같은 경우에도 펜타닐을 씁니다. 아니 저는 자연분만으로 했는데 네. 무통주사는 사실 그 자국문이 3cm가 열려야 맞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기다리면서 네. 맞는데 이걸 맞으면은 거의 일어나서 춤출 수 있을 정도로 그 아픔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네, 네. 네. 진통이 진짜 너무 아프거든요. 그쵸. 별 볼 정도로. 네. 근데 방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니까 왜 무통주사를 맞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아니 근데 출산이 고통이 엄청나니까 이거 올바른 용도인 거죠. 올바른 용도. 그 이후로 뭐 이런 마약성 중독제 생각이 나시던가요? 아니요, 굳이 맞을 일이 없죠. 아기가 나왔으니까. 네. 네, 최근에는 이제 무통분만 할 때 펜타닐 이외에 다른 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울 씨가 주사를 맞았을 때는 어떤 약을 맞았을지는 이제 짐작은 할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통증이 심한 사람들이 펜타닐을 맞았다고 해서 바로 중독되는 거 아니거든요. 중독은 없었어요. 중독은 없었어요. 평소에 그냥 고통이 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그냥 상쇄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물질을 찾질 않아요. 맞아. 그게 별 문제 없었던 약이에요. 저 70년대, 80년대 그렇게 별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펜타닐보다 더 센 펜타닐 유도체들도 있거든요. 또더 센 게 또 왜 있어요. 자꾸 진화하는 거야, 마약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왜? 그 위험한 마약을 그런 약들과 섞어 쓰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갈망. 그거를 끊어내지 못하고 더 강력한 물질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동물성 의약품도 있고 빨리 배설되는 그런 약들도 있고 다양한 펜타닐 유도차들이 있고 잘 쓰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펜타닐 맛을 본 사람들이 이런 펜타닐 유도체에 손을 댄다는 거죠. 그 양귀비가 원래 아편의 원재료예요. 양귀비가 봉우리가 꽃봉우리가 올라올 때 살짝 상처를 내요. 거기서 이제 즙이 떨어지잖아요. 그 즙을 말려가지고 그걸 빻아서 쓰면 이제 아편이 됩니다. 생아편, 아편으로 이제 넘어오는 것이죠. 이 여신이 머리에 양귀비를 쓰고 있는 것은 아마 이 양귀비를 신이 내린 선물로 받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는 치유와 진정, 그걸 상징하는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17세기 들어서 이제 아편이 또 하나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7세기 유럽에서는 약이 없었어요. 거의. 정말 제대로 된 약이 나온 게 다 19세기 넘어서거든요. 아스피린이 1897년에 나왔고, 그러니까 뭐 하나 효과가 좀 있다 싶으면 그걸 다 만병통치약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편을 가지고 변비약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진정제로도 쓰고, 일단 통증이 사라지니까. 만능 약으로 썼군요, 그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편에 중독된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진정 효과가 있어요. 마음이 샥 가라앉아요. 아, 그래,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다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잠도 솔솔 와요. 수면 효과예요. 불면증. 네. 그래서 수면제로도 많이 썼고요. 또 중요한 효과인데 진통 효과도 있어요. 아편을 이제 약으로 쓰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라고 볼 수 있죠. 저 그때 아프면 뭐 방법 없으니까. 네, 진통제 맞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참을 수밖에 없는데 아편을 복용하면은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진통 효과와 더불어 기분도 좋아져요. 이 네 가지 케이스가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도 나타냅니다. 말초신경에서 일단 구역질을 일으키고요. 아편의 성분이 뇌로 들어가서 호흡마비가 나타나요. 기본적으로 숨을 쉬라는 걸 이렇게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숨을 못 쉬면 되게 괴롭거든요. 그 고통을 느끼고서 빨리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 고통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진통효과 너무 좋으니까.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 많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숨 쉬어가지고. 그 다음에 안 그래도 이렇게 숨쉬기 힘든데 잠도 와요. 그러니까 자다가 그냥 네, 구역질을 하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이 굉장히 호흡들이 다 많다는 거죠. 맞춰지네. 아예 죽기 딱 좋은. 근데 그 과정에서 또 내성도 생겨요. 그러면서 더 많은 양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럼 뇌는 그에 이제 뭐 적응하겠지만 우리 몸은 더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아편계열 진정제라고 부르는 물질들은 대부분 금단 증상이 즉각 나타나요. 바로 약을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구역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열도 올라가고 공격적으로 바뀌고. 근데 그런 증상이 아편 하나만 복용하면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한 번 잡히면 네, 끝없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땀도 뻘뻘 흘리고 공격적으로 바뀌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약 중독자들이 금단 증상의 이미지가 보통 여기서 유래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아편 때문에 전쟁도 일어났어요. 네. 그죠?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거창한 이름의 전쟁이 있죠. 이거 무슨 사진이에요? 이게 오피엄 하우스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청나라의 아편고리라고 보면 되죠. 지금 다 아편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편을 흡입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편을 그냥 먹었었거든요. 먹고 그냥 물약으로 마시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흡입하니까 뇌로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더 빠르군요. 네, 효과가 훨씬 더 직접적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참 일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일 안 하고 누워있고 그 다음에 일 안 하는 사람들도 좀 건강하게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독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니까 이제 청나라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내렸고 그래서 결국 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편의 역사가 쭉 이어져 오다가 독일의 한 약사가 아편의 주 성분을 분리하게 됩니다. 뭐 머핀 아니에요? 네, 그렇죠. 몰핀입니다. 바로. 그게 거기서 나왔어요? 네, 몰핀이 아편의 주성분이에요. 생약제를 그동안 계속 썼었는데 생약제에서 주성분이 분리된 최초의 물질이에요. 몰핀을 분리해냈던 이유가 뭐냐면 그 계기가 중독성 없는 아편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였어요. 중독성 없나요? 아이러니하다.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죠? 네. 왜냐하면은 그때 생각 자체가 그랬어요. 아편이 그 효과를 내는 주된 성분이 몰핀이긴 한데 몰핀 함량 20%를 안 넘어요. 그때 이제 순진하게 생각했던 거죠. 몰핀은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던 아편의 좋은 효과, 진정, 수면, 진통, 행복 이것들만 담당하고 다른 물질들과 섞여 있어서 아편의 부작용이 나타난 거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물질들 분리하고 몰핀만 쓰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 몰핀이는 착한데 네, 내 친구들이랑 섞여 있어가지고 환경이 안 좋군요. 만나서. 얘는 착한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 알 수 있듯이 그런 몰핀이 어디 있어요. 네.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실제로 몰핀도 아편이 나타내는 효과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좋은 점, 그다음 나쁜 점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심지어 그전에는 20%였잖아요, 몰핀이. 이제 100%가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각종 효과들이 모두 증가하겠죠. 올라가고 부작용도 올라가고. 아편이 그냥 커피라면은 몰핀은 네, 고급 커피입니다. 고급 커피. 자, 시대의 차이는 조금 있긴 한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편과 몰핀에 중독된 사람들이 굉장히 넘쳐났어요. 양귀비죠, 그죠? 양귀비가 비교적 그 당시에는 좀 흔하게 재배가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양귀비를 든 아이들의 사진도 남아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몰핀을 이제 몰핀이라 발음하지는 않고 일본어로 모루히네라고 불렀어요. 몰핀을 뜻하는 단어죠. 몰핀을 만든 곳을 이제 주사옥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 뭐 전해진 이야기 하나 있어요. 평북에 살던 김시병이라는 사람이 식구들을 이끌고 만주로 갔다가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때 12살짜리 딸 연우리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12살짜리 연우리를 결국 4년 정도 지나서 만나게 돼요. 딸을 극적으로 만나서 딸을 어떻게 했을까요? 딸을 주막집에 팔아요. 어머.
4년 만에 만난 딸을. 아빠가 몰핀 중독자였어요. 몰핀을 막기 위해서 70원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 70원 때문에 딸을 주막집에 팔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네. 그 딸도 몰핀 중독자였거든요. 12살인데? 그래가지고 몰핀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그 상황이 너무 견디다 못해서 나중에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고 음식점 주인이 신고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려지게 돼요. 자신귀 부녀로 그 당시에 소개가 됩니다. 자기 몸에 주사를 넣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몰핀 중독자들을 부르는 그 당시 용어가 자신귀였어요. 자신귀. 네, 근데 사람들도 완전 바보는 아니에요. 사람들도 계속 적응을 하거든요. 현황을 보고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핀이 생각보다 위험한 물질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중독성을 없애고 장점만 살린 물질을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또 좀 왠지 불안하죠? 5편에서 벌써 했는데. 심지어 이때는 몰핀 구조도 모르는 때예요. 몰핀 구조가 1920년대에 제시가 되고 밝혀진 건 1952년이에요. 1850년대, 60년대 이때는 구조도 모르면서 화학 기술을 조금씩 이제 늘어갑니다. 그러면 그 시절에 이제 화학 기술들을 막 접목을 해가지고 여기도 건드려 볼까, 여기도 건드려 볼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하나 나와요. 또 뭐가 탄생했어요. 네. 그게 바로 헤로인입니다. 와. 자, 헤로인은 뇌로 몰핀보다 더 잘 들어가요. 효과도 2배예요. 효과가 2배란 거는 부작용도 부작용도 2배라는 거죠. 아편계에서 유래한 진정제들, 지금 아편, 몰핀, 헤로인 이야기를 했는데 뭐 다른 물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헤로인이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돼요. 헤로인까지 가면은 거의 갈 때까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만큼 더 위험한 물질이 만들어졌어요. 헤로인에 대해서 잘 모르던 시절에 몰핀의 중독성은 없는 그런 물질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헤로인을 광고를 했습니다. 와. 약간 패키징이 예뻐. 죄송한데 예쁘지 않아요? 여자들 화장품 앰플처럼. 아,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잠깐만 저기 기침약으로 쓰인 거예요? 기침한다고 이거 설마 주지 않았겠죠? 그게 맞아요. 오, 감기약이에요? 그냥 감기약으로 썼어요. 폐렴, 결핵이라든지 기침과 관련된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이 약을 썼습니다. 잠깐만요. 밑에 children이라고 써 있는데 오른쪽에 3 years? 네. 3살 아이까지? 네. 애들한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썼던 약이에요. 심지어 이 약을 일반 약으로 팔아요. 일반 약으로 그냥 약국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약이었어요. 뭐 광고하니까 맞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사가지고 써서 복용하다가 많이 문제가 됐죠.